네, 그러면 지금부터 유경기 전 서울시 부장님의 중량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당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한 마음으로 실천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시민혁명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 민심은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 정권을 10년 만에 교체했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서울시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의 방해와 비협조로 막혔던 일들이 풀리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우리 중당부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중당 구민이 보여주신 지역사랑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당구의 발전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고 허울뿐인 강남 4구라는 자조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난 16년간이나 지방 권력을 특정 정당이 독점해온 중당구 행정이 우리 구민들의 뜻에 온전히 부응했다면 오늘날 같은 정체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당구 지방 권력의 일당 지배를 더 이상 용납하는 것은 중당구 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저버리고 중당 발전을 열망하는 중당 구민의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 유경기는 변화를 갈망하는 중당 구민의 뜻을 받들어 서울시에서 평생 쌓아온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중당구를 일대 도약시킬 큰 일꾼으로 거듭나고자 결연히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잠재력이 많음에도 발전이 너무나 지체된 중당구의 혁신 동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16년간 구청장 독식 체제를 끝내고 진정한 소통과 투명한 참여 행정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 중당 구민들이 진정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중당구를 만들기 위하여 중당구청장으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중당구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네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구청,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국회의원의 환상적인 호흡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당구청은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서울시의 재정을 대폭 지원해주는 현장 시장실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당구 발전에 손해를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마저도 결국 신청하지 않아서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들께 절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지난해 하반기에야 가장 늦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지역의 외로운 섬처럼 남아있는 중당구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중당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16년 일당 독식을 끝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땀과 정성의 진실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했고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대변인,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년 반의 부시장직까지 공직생활의 전부를 서울시에서 일해왔습니다. 32년째 공직생활의 모두를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해왔습니다. 특히 중당 구민의 수건사업인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망우역사 복합개발, 면목 복합행정타운 조성, 면목 유수지 개발, 면목 패션 봉제산업 육성,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면목성 건설을 포함한 중당구의 여러 발전 과제에 대하여 수없이 현장을 방문하고 중당구의 지도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그 해법과 지원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의 온 인생을 바쳐온 서울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행정, 소통행정,
현장 행정을 통하여 중랑구의 도약과 발전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주민 참여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민을 섬기고 주민의 뜻을 모아 중랑 발전을 힘차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통 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섬기는 소통을, 그리고 공무원 가족에게는 한 가족과 같은 소통을 실천하면 물론 서울시, 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확실한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 현장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발로 골목을 누비고 땀으로 거리를 적시며 주민과 만나고 대화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행정, 현장에 기반한 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중랑을 참으로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중랑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힘을 모아 중랑구를 우리 후손을 위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갑시다. 저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을 섬기며 혼신의 힘을 다해 중랑의 도약과 발전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부디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올해 뜻하신 모든 일을 크게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 답변 과정을 의견을 좀 더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이브 정동호 기자입니다. 그 구청장 선거만 보면 지난 16년간 새누리당시부터 계속해서 자선을 선거당에게 내줬는데 그 어쨌든 투표라고 이 패를 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올해 선거에서 그에 대응하는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랑구의 지역 여건은 지금 제가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그 지역 발전에서는 정체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장에 관한 지난 16년에 거쳐서 4번의 지방선거를 구 여권에서 계속 구청장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이 중랑 구민의 민심을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권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 또 시의원, 구의원 등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선거에 있어서만은 구 여권에서 당선자를 낸 것은 이런 지역 민심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담아내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능력과 경쟁력이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지지도에 의한 그 선거 결과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그 구청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경쟁력, 능력이 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당의 후보 선정 절차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고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게 되면 충분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말씀하셨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시의원 중심으로 현재 중랑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이제 도전을 말하시는 후보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간의 어떤 정리라고 할까요? 이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고 그 후보들과의 비교해서 후보님의 어떤 강점이라든가
그런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중랑구 지역 정치를 이끌어오신 훌륭하신 그 지역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시의원님, 또 구의원님, 그리고 또 중앙 정치를 이끌어주시는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이 지역 정치인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청장 선거에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당 발전이나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해 오신 분들이 그 지역 정치를 위해서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의 그런 그 뜻을 합쳐서 단결된 힘으로 이번에 선거에 임하는 것, 그것이 지난 4번의 선거 결과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요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보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되겠다는 가장 큰 그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의 의사를 담아서 적정한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당에서 정한 그런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들이 전부 존중하고 단결된 힘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가명도 지금 이 부모님께서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언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저는 그 완전한 그 전업 농가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농업을 도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대도시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평생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30여 년간 그 공직 생활을 이어오면서 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여건과 생각을 넘어서서 그래도 내 인생이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중랑구를 좀 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직 생활과 그 이외의 다른 생활과의 차이에서 결정적인 것은 내가 공공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를 위한 일에 조금이나마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즉 공공에 기여하는 것, 우리 공동체의 발전과 개선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제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살림을 책임진 구청장의 인내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인선 지원에서 지금 그런 지금 20년 동안 중앙으로는 결국은 관료형 리더십이 지역을 대표로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앙과 친체와 라프 이미지 복귀 위해서는 이런 관료형 리더십보다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후보님 생각하시기에 스스로는 어떤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중랑구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저도 그 취지를 충분히 가지고 이해합니다. 즉 관료형 리더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행정 중심의 또는 그 공급 중심의 규제 중심의 권력 중심의 행정을 지금 내포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지난 그 세기 지난 세기에 그리고 이번 21세기 초까지도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중심적인 그런 그 구청 행정이
중당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의 한 모델로 이렇게 잡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당부에는 더군다나 지난 4번에 걸쳐서 이 관료형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경력을 가지시는 분들이 중당부 행정을 이끌어온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도 지난 30여 년간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인생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인생의 세계관의 대전환을 이룬 것이 지난 6년의 서울시 행정 경험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모시고 제가 지난 6년간 대변인, 행정국장,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마지막 부시장까지 박원순 시장을 모시고 옆에서 서울시 행정을 가장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행정 독주의 시대, 행정 우선의 시대, 행정 공급의 시대는 끝났다. 민과 관이 가는 협치와 소통의 시대가 왔다. 그것을 제 온몸으로 경험으로 실천하면서 지난 6년을 보냈습니다. 즉 이제 민간의 역량이 행정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간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행정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빨리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인과 같이 가고 협력하고 협치하는 행정, 그리고 그 길이 멀더라도 소통하는 행정,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행정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언문에도 사실은 현장 행정, 그리고 소통 행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행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전통적인 형태의 관료형 행정 리더십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지난 6년간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난 6년간의 박원순 시장과의 행정 경험을 소통, 참여, 그리고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중당부에서 새롭게 좀 펼치고자 합니다. 저는 중당 뉴스 같은 경우니까 선언문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피상적인 말씀 같기도 한데 여기 오시면서 중당에 대한 현황을 따라가는 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30여 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 하나의 그 생활 공동체입니다. 25개 행정구역이 있긴 합니다만 서로 연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 그리고 사람이 전부 이동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행정을 하면서도 중당부 행정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결정해온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중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당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동쪽의 끝에 동쪽으로 지금 망우산, 용마산, 그리고 중앙에 봉화산, 그리고 옆으로 중당천, 또 북동천 이렇게 둘러싸인 어떤 섬처럼 쌓여있는 이런 그 지형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주변과의 지역 개발에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당 발전의 가장 큰 그 방향의 첫째는 중당을 주변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침 그래도 이 상공역 중심으로 해서 경강선 등의 KTX 등이 연결되고 있고 또 7호선, 그 다음 6호선, 그 철도가 지금 연결되고 있고 면목선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과 연결되는 이러한 그 망을 통해서 이 동쪽의 관문도시로서의 중당의 그 지역 발전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우선 그 지역 발전의 가장 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축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지금 상공 망우역 중심으로, 그리고 또 신내 차량기지 중심으로, 양원지구 중심으로, 그리고 이쪽의 역세권으로는 묵동 역세권, 또 면목 역세권 등의 그 개발이 잠재력이 대단히 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업과 상업과 업무 기능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 중당의 발전의 기폭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발전 과정과 프로젝트를 만들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랑에 발전해야 되는 이러한 그 새로운 산업과 업무 기능의 결정과 지원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민간으로부터 끌어와야 됩니다. 중랑의 자족 기능은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22%의 자립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22%의 그 재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나머지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서울시장을 참여시키고 국토부 장관이 됐든 장관을 참여시키고 척도청장이나 시설공단 사장 등을 통해 참여시키고 해서 나머지를 끌어다가 여기에 중랑의 발전을 기폭제로 삼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지역개발의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역개발과 함께 지금은 이제 어떤 물적 성장이나 소득 정상에 의해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개발을 활발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반드시 또 우선해야 될 것이 복지와 문화와 교육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삶에 바로 가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이 바로 개선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과의 참여, 소통,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교육과 문화와 복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과 함께 서로 돕고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면서 또 중랑이라는 이 지역 공동체를 확실하게 이번에 도약시킬 수 있는 지역 개발 기능, 발전 기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지선하고 연결하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아까 이제 삶의 질, 물질로 기능을 받고 삶의 문화라든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설에 대한 확충, 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북부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걸 유치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서울 의료원 이쪽으로 중앙으로 유치가 됐었지만 그 이후 부분들 인근 원이나 동대문을 비롯한 미술관이라든가 큰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좀 서울을 대표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기능을 충족을 하고 중랑구의 여건과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주민들의 생각들이 좀 그런 게 강합니다. 또 도시장 출신이시고 하셔서 국민들이 한편으로 기대하는 부분도 크고 만약에 그 시설을 유치를 하신다면 문화가 되고 복지가 되고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하신다면 어떤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지역개발하는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산업이나 업무 기능 등을 유치함으로써 어떤 쉽게 효과를 거둬서 거기에 주변 개발에 기폭제를 쓰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나 복지나 교육 등등에 있어서는 어떤 거점 기능, 서울의 이제 서울 전체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 동북권에 대한 거점 기능을 이 중랑에 유치함으로써 그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이용하게 되고 그 주변에 같이 발전하는 기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 어떤 그 랜드마크 내지는 거점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올리는 또 지역개발 효과를 누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산업과 그 업무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양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기능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착공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일정한 부분은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돌리는 노력을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나 복지나 문화 부분 등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그 권역별로 이제 시설을 배치합니다. 노인 시설이다 그러면은 노인 종합복지센터를 권역별로 배치를 하는데 그때 계획 단계에서 중랑이 죄송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는
이 동부가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중랑이 유치하는 노력과 그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 그 공연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런 거점 기능을 결정할 때 중랑이 다른 지역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집계 효과에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할 때 평면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중랑은 계속 뒤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강남북의 균형 개발, 그리고 강북 내에서도의 균형 개발, 균형 발전, 이것이 지금 우리 그 개발이나 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그 거점 기능을 배치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중랑은 그동안 발전과 이런 개발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그 집계 효과에 기준하지 않고 정책적인 배려와 정책적인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유치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앞장서고 지금 현재 정권교체에 의한 그 새로운 정부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님들 전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네 박자의 체계 중에 세 박자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박자 그것이 이제 구청의 이제 행정 권력인데 이 부분을 갖출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육, 복지, 문화의 거점 기능을 우리가 이게 유치해 오는데 큰 힘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린 것은 세 가지 시설에서 유치를 하기가 우선순위 뽑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교육, 문화, 복지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 지금 현재 중당에 이제 뭐 어떤 기능이 가장 우선 지금 필요하냐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봐서는 우선 가장 시급하게 우선 좀 이렇게 도입이 돼야 될 부분은 이 우리의 그 행정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배치가 우선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문화나 교육도 너무나 중요하고 어느 것을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복지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삶의 질을 좀 더 행복하고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 기능이 또 필요하죠. 문화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공연장 등등이 작게는 있는데 이런 큰 그 거점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유치할 필요성이 이제 크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제 교육 기능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거는 거점 기능보다는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시설을 가지고 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 어떤 행정 분야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가진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시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교육 정책을 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거점 기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 부분은. 그래서 복지와 문화 쪽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거점 기능 확보하는 것이 중앙 발전에는 좀 우선순위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네, 저는 끝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방송의 구조이잖아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좀 맞춤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 충청남에 오셨죠? 예. 예. 거기서 뵈니까 인사를 부총장한테 가시는 거 뵙고 두 번 사인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제 뭐 인사드렸죠. 예. 만날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좋은 인사드리는 건 아주 참 누가 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구청장 중에서 뭐 모범적으로 일 잘한다, 뭐 배우고 싶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구청장이 있다면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예. 우선 뭐 전직 부총장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 좀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중앙청장 출마에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현직 부총장이 공직 선배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경쟁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 초기에 제가 이 출마를 고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 중에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훌륭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과 관계가 참고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 어떤 개인적인 이러한 어떤 부담보다는 내가 평생 일해온 공직 경험이 그래도 중랑구에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의 어떤 공적인 판단이 더 커서 중랑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계속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분이 이뤄낸 성과나 또 이런 과정도 충분히 저희가 같이 받아들여 가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만나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지 하고 불편하게 보였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로서는 그런 불편하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잘 해오신 구청장들이 누가 있느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에 25개 구청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의 여러 가지 시국장 또는 구시장을 해오면서 구청장 협의도 계속 참여를 하고 또 구청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협의하고 만나보면 정말 이 직업 공무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실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청장에 당선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뽑으라면 25명을 다 뽑아야 되는데요. 다 뽑아야 되는데 또 이제 그렇게까지 저거는 취지는 아니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인상적으로 그래도 좀 배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저쪽에 이제 강동의 이해식 구청장이라든지 그런 공천의 차선수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노원의 김성환 구청장도 참 열심히 하는 걸 많이 봤고요. 또 은평의 김부영 구청장 그분도 정말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뽑자면 25명 다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다 특장점들이 다 달라서 근데 공통점은 정말 불같은 열정을 다 가지고 계시고 실천할 실력도 가진 분들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도 영입을 많이 준비했었다는데 굳이 중랑구 오시게 된 이유 여기 서울에 변호의 말 말고도 또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제 공직생활만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이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사를 해오는 과정이 있었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래도 32년 서울시 행정 경험은 자치구 행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자치구에서 그런 제안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근데 이제 중랑구를 결정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이 하나는 여기 국회의원님, 박동근 의원님을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분들께서 중랑을 발전시키는데 저의 행정 경험이 정말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런 절호의 시기가 왔는데 이거를 당신이 이거를 거절하고 고상한다면 이거는 정말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니다. 자세가 아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중랑의 발전을 정말 같이 신나게 정말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 중랑의 여건이니 같이 해보자는 그런 어떤 정치 철학과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중랑에서 가장 큰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다른 몇몇 구의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다 이루어진 이미 소위 개발 여건에서 좀 더 조건이 좋은 그런 구들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서 내가 할 일들이라는 것보다는 중랑구처럼 우리가 그동안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곳 여기에 가게 되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중랑구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출마 선언문을 보시면 32년 동안 서울시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민의 수건과 마음을 역사하는 패션 공대장 공무원 면목선 건설을 위해서
해법과 지원 방안을 찾아왔다고 말씀해놨는데 사실 이 중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걸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이게 이 사업들이 중남 구민이 열망하는 수건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중남구가 가진 문제는 뭐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각 동별로 다 지금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지역 개발을 위해서 가장 서울시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고 또 많은 행정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만 지금 예시를 했습니다.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역사 복합개발이나 매목선 건설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죠. 지금 현재 시점을 잘라놓고 보면 면목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BC 등 사업성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런 등등을 찾아야 우리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 노선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냐, 경전철은 대부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그러한 그 민자 유치 가능성이 있느냐, 또 이 노선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등등의 한 과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행정과 민간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과제로 되어 있고요. 망우 역사도 복합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국유지로 되어 있는 한 70~80%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이런 구지이기 때문에 철도공사나 또는 그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서울시 같이 모여서 이제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이제 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실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아직은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집단 지성으로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시나 중앙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진행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온 그 수건 사업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쾌착할 천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올 이에도 별도로 공약 형태로 해서 앞으로 개발 천사진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개인 소신은 경전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전철 위로 서울시 전체 경전철은 저희가 이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이제 10년마다 수립을 하면서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소위 중전철과 경전철로 나누면 중전철에 의한 그 지하철 공급 사업은 이제 거의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현재 가진 340~50km의 9호선의 노선을 가지고 중전철은 거의 인프라가 완성이 됐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지선 부분을 연장한다든지 이게 마지막 종점을 더 연장을 해서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역사를 좀 더 만들어서 주거 개발에 따라서 그 현장에 정하는 등등의 이제 보완 사업들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등의 이제 근본적인 그 중전철 건설은 끝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좀 나머지 교통 사각지대 그리고 새로운 교통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것이 경전체의 필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 우이 신설선을 우리가 개통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신림선은 지금 착공해서 계속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들이 지금 현재 중전철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교통 사각지대, 취약지대를 연결해주는 역할에서는 굉장히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수요가 있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경전철이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요한 축이 경전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너무나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명령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추가 선언에 기초한 중강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기자님들 모시고 별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